하룻밤 사이에 쓰레기장 취급받던 74년 된 아파트가 억대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2026년 일본 부동산 시장을 실제로 뒤흔든 사건이고 지금도 일본 커뮤니티가 멈추지 않고 불타고 있거든요. 도쿄 외곽의 한 남성이 곧 무너질 것 같던 74년 된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했습니다. 주변 반응은 하나같이 미쳤다는 말뿐이었죠. 야후 재팬 댓글에는 저건 투자 말고 자살이다라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5채널에서도 왜 저런 폐가를 사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선택을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마음대로 부수고 마음대로 고쳐서 살라는 거였거든요. 이 결정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낡고 거친 콘크리트 벽을 그대로 살린 인테리어가 공개되자 일본 SNS가 폭발했습니다. 이 감성이면 월세 2배라도 낸다라는 댓글이 좋아요 1만 개를 넘겼고 이건 폐가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빈티지 자산이다라는 댓글도 베스트에 올랐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감성 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2025년부터 빈집세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방치하면 세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오히려 리모델링을 하면 보조금을 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야후 재팬 부동산 게시판에는 수리비의 80%를 지자체가 냈다는 인증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이사 비용까지 지원해줍니다. 튼튼한 골조만 남기고 내부만 고쳐서 집값이 10배 이상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은 일본인들도 잘 모르는 두 번째 반전입니다. 지금 일본은 인테리어 기술자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고령화 때문에 장인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에게 유리한 기회가 열립니다. K컬처 영향으로 한국식 세련된 인테리어에 대한 선호도가 폭발했습니다. 야후 재팬 인기 댓글 중에 한국 카페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한국 업체가 참여한 리모델링 매물은 임대 사이트에 올라오자마자 사라지고 있습니다. 5채널에서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일본 장인보다 한국팀이 빠르고 감각적이었다. 이 댓글의 좋아요가 1만 개를 넘겼습니다. 빠른 시공과 디자인 감각이 그대로 경쟁력이 된 겁니다. 세 번째 반전은 세입자의 권한입니다. 예전 일본에서는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집주인이 먼저 말합니다. 마음대로 부수고 고쳐도 된다. 대신 그 집은 당신의 작품이다. 이게 일본 MZ세대에게 제대로 꽂혔습니다. 내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유일하게 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댓글이 베스트에 올라왔고 좋아요 1만 개를 넘겼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현지 반응을 보면 변화가 더 실감납니다. 새 집보다 고친 집이 더 비싸다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5채널에는 목조주택을 100만엔에 사서 500만엔에 팔았다는 인증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일본인들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은 뉴트로 저펜입니다. 다다미는 살리고 주방과 욕실만 최신식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동시에 느껴진다는 평가가 베스트 댓글 단골입니다. 이런 집은 올라오자마자 계약됩니다. 정말로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 국가입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집은 아무리 예뻐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야후 재팬에는 겉만 보고 샀다가 돈만 날렸다는 실패담도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권리 관계입니다. 일본에는 상속인이 수십 명인 집들이 널려 있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받았더니 세금 폭탄만 맞았다는 댓글도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행업체들이 조사부터 계약까지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흐름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익선동 성수동과 닮아있지만 일본은 이게 주거 시장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옆집이 예뻐지니까 동네가 살아났다는 댓글도 자주 보입니다. 폐가가 마을 자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흐름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2025년부터 주택재생 예산을 역대급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수는 것보다 살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주거 문화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이런 조건의 집이 있다면 여러분은 직접 고쳐서 살아볼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면 투자로 접근해보고 싶으신가요? 중간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반응 보면서 다음 영상 주제 정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뉴스에서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규슈, 오사카 근교 빈집을 빠르게 매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미 움직이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기회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한국의 빈집 문제도 절대 남 이야기 아닙니다. 일본이 먼저 겪고 있는 미래일 수도 있거든요.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진 공간이 다시 돈이 되는 자산으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본 폐가 리모델링 열풍을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기회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거품 같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꼭 남겨주세요. 전부 읽고 답변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일본 이슈 더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수익 구조와 위험 포인트를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낡은 공간 하나쯤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